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CNBC의 트위터 서베이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금보다 은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GY 크립토에서 2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CNBC 퓨처스 나우 트위터 공식 계정이 28일 진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금과 은을 제치고 가장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총 4,221명이 참여한 해당 서베이에서 비트코인 득표율은 75%로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금과 은의 득표율은 각각 19%, 6%였다고 하네요. 네,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미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인식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노력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광고가 미 전역에 퍼지면서 조금이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설문조사들을 보게 되면 특히 미국의 10대에서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중 일부는 투자할 용의까지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리브라 열풍과 더불어서 과도기를 맞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하루빨리 많은 분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네, 전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몰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금보다 가치 저장 기능이 우수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업계 주요 인사들의 생각을 종합했습니다. 네, 전 월가 애널리스트이자 파생상품 트레이더 톤 베이즈는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일지도 모른다. 비트코인 가치는 불안정하고 7년가량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몰수가 불가능하다. 반면 금 등 이제 다른 자산은 몰수할 수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는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다. 금은 무겁고 옮기기 어렵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낫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의 입지를 확고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약 2,600억 달러입니다. 네, 하나로 치면은 300조 정도 되게 되는데 네, 그냥 딱 하나 300조라고 하면은 감도 안 오게 많은 규모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숫자만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대표주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로 보게 되면 306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전 시가총액은 2,000조입니다. 세계 전 증시의 시가총액은 85.3조 달러입니다. 한화가 아니고 달러입니다. 하나로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보니까 암호화폐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정말로 작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자산의 탄생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일 정도로 정말 수세기에 한번 탄생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이러한 순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낮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가 최근 하락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의 토대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지만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는 이제 우블닷컴의 창립자이자 암호화폐 헤지 펀드인 어댑티드 캐피탈의 분석가 월리 우가 내린 평가입니다.
네, 그는 현재의 침체는 다시 과열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까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승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윌리오는 최근에 시장 하락이 지속적인 경기 회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포모, 즉 기회를 놓치기 두려워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완료되며 무대가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승시장 1단계가 완성되고 있다면서 일단 바닥을 확인하면 2단계가 시작되어서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승 드라이브를 약속한다면서 1단계는 투자자 중심의 지배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포모로 몰아갔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과 함께 또 다른 비트코인 폭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발전과 성공은 결코 직선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윌리우는 다른 비트코인 상승장들과 마찬가지인 최근에 변덕스러운 암호화폐 가격 움직임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은 결코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사업이나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물이 일정한 궤도로 위로 또는 아래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네,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도 모두 2020년을 암호화폐에 이제 다시 한번 꽃피우는 날로 점찍어두고 있는데요. 네, 그들 모두가 상승한다, 2020년 상승할 거니까 벨트 꼭 붙들어 매라잉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될까요? 네, 아니죠. 네, 그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 가격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보인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 총리가 임명된 것부터 많은 부분들이 상승할 것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의 가격을 보시면 답답하실 겁니다. 매일 암호화폐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입장인 유튜버 저조차도 가격을 보게 되면 착잡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생각이죠. 하지만 암호화폐 가격과 나오는 기사들 사이에서 뭔가 정확하게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질적인 기분을 떨쳐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력이란 것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존재했듯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세력들조차 쉽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시장 성장이 크게 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보고 모으고 정리하다 보면 이러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런 뇌피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승하는 순간순간이 물론 순탄치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자리잡고 확장된다는 거, 그 기간이 2020년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준비해온 기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0.1% 상승, 이더리움도 0.3% 상승, XRP도 0.2% 하락. 네, 이렇게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횡보 및 하락이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에 관한 기사인데요. 리플의 기사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죠. 네, 오늘은 리플이 미국 규제 당국에게 공정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은 이번 주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7월 28일 미국 규제 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의회에 엇갈린 의견이 있은 후에 리플의 CEO죠. 네, 빵영이 미국에게 향후 접근 방법에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갈링하우스의 서한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통화 업계에서는 책임감 있는 인물들이 많다. 우리는 미국과 국제법의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다. 네, 리플은 이제 결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프로젝트 토큰을 사용되는 XRP라는 이름의 알트코인을 개발한 회사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네, 한편 이 회사와 그 임원들은 주로 리플의 XRP와 관련된 관계를 둘러싼 의문과 이제 탈중앙화 논쟁으로 인해 암호화폐 세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서한에서 이제 갈링하우스는 신뢰가 광범위한 수용을 얻는 통화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갈링하우스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맞물려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각국 정부는 그 일을 아주 잘해왔다. 왜냐하면 모든 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갈링하우스가 국가가 혁신 부문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혁신을 할 수 있게 불리하지 않은 규제와 제도 환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의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과의 차이를 인식하여서 다르게 분류하고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를 짧게 요약한 것이 이제 코인리스트 측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종사자들이 현재 책임감을 갖고 있다. 미국과 글로벌 법률에 책임을 지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 등 현존 화폐를 보완할 수 있다.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규제와 제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암호화폐를 기존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분류하고 취급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플사가 이제 미 국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왜 리플사가 미 국회에 서한을 이 시기에 발송을 했을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7월 30일, 네, 맞습니다. 내일이죠. 네, 미 상원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 의원들이 다시 한번 리플사 및 암호화폐 업계를 좋게 봐달라고 확인차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너네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주권 통화를 빼앗을 생각이 없다. 우리는 위험한 시장이 아니다. 다시 한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면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낸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얼마 전 미 상원, 하원 금융위원회가 양일간의 공청회를 했었죠. 7월 16일, 17일 이렇게 연속으로 열렸었는데, 이때는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련된 내용들만 주로 다뤘다면, 이번 7월 30일 날 열릴 공청회는 미 상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관련하여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의미인데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뭐가 다른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의원이라는 용어 덕에 이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이 오실 수 있죠. 상원, 하원 하니까 약간은 상하급자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상원 의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사실이나 상하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더 크게 비교를 해보자면 상원 의원은 해당 주의 대표이고 하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상원 의원은 주에서 2명씩 선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원 의원은 미국 각 지역에서 인구 비례로 선출되어서 약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원보다는 하원 의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 하는 일에도 크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상원 의원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고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 수립보다는 해당 국가 정책에 관해서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여서 상원 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양원제를 택한 국가는 외교와 국방 쪽은 상원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요. 국내 문제들은 하원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동영상의 장점이죠. 그만큼 이번 7월 30일 날 열릴 상원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는 큰 의미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리플사가 조금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관련해서 좋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보낸 것 같은데요. 상원위원회로 주관으로 열리는 만큼 이제 국가 측에서 국가 내, 미국 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한 이제 규제의 큰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저번처럼 리브라 공청회 이후 두 자릿수 하락을 하지 말고 좋은 규제 및 프레임워크가 나와서 두 자릿수 상승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결제업체인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무료로 배포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거점의 결제업체 스퀘어가 비트코인의 무료 배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퀘어는 자사 앱인 캐시로 비트코인의 무료 배포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총액이 5만 달러 하나로 약 5,915만 원을 비트코인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캐시는 이제 지난해 1월부터 비트코인의 거래를 개시를 했고 올해 6월에는 비트코인 입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스퀘어 CEO 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인터넷 통화가 된다고 발언하는 등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잭 도시는 트위터의 CEO이기도 하죠. 한편 이제 스퀘어의 주가가 올해 56%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연중 약 157% 상승을 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란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이제 정식으로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란 통신사에 따르게 되면은 28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이 산업활동으로 정식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채굴 및 관련 거래자들에게 산업자원부의 라이선스가 요구된다는 방침입니다. 이란 정부는 은행 시스템과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이란 국내 거래에서 디지털 머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합법화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이 부과되고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세가 킬로와트당 2센트에서 7센트로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수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앞서 이제 이란 경제위원회는 22일 암호화폐 채굴 사업 운영을 승인을 했고 내각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정식 결의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하여서 최근 들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소식인데 중국의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중국의 채굴 업자들이 와서 이란의 전기 보조금을 악용하여서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는 사실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식 산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고 채굴 전기세도 대폭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산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가 미국이 국제적 감정 싸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저도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죠. 조셉 영이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은 불과 몇 주 전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금지하려 했다면서 이란이 채굴 산업을 승인한 것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다. 미국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란 현지 미디어는 이란 대통령 주재 내각 회의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이 산업활동으로 정식 인정된 바 전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현재 지금 사이가 그냥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정말 말도 못하게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에 과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치게 된다면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 채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채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제조업체들이 구매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계를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 최대의 채굴 장비 시장인 화창 북상업 단지에서는 채굴 장비의 재고가 매진되어서 사전 주문도 현재 미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채굴 장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고객들은 가능한 많은 채굴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엔트마이너 S17은 21,000위안, 즉 하나로 약 36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구매 가능한 재고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판매업체는 이제 엔트마이너 S17과 왓츠마이너가 선 주문조차도 매진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다 매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주소는 해시레이트보다 열광적인 시장을 반영하는 직관적인 지표죠. 네, 6월 말까지 몇 명이죠? 굉장히 많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800명, 약 3,800만 명의 블록체인 지갑 사용자들의 67만 2,658개의 주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올해 비트코인 상승과 우기의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채굴자들은 쉽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채굴기의 수익은 하루에 50에서 80위안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채굴자들이 투자금 회수가 5개월도 채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9포인트로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19포인트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네, 다행히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19포인트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언급드렸던 공청회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리브라 공청회 기억 때문인 건가요?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금화를 시켜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공청회를 무사히 넘겼다 해도 또 하나의 장애물인 인도 암호화폐 금지 관련 공청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네, 무사히 넘기기를 한번 바라보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66.42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67원입니다. 한 0.5원 정도 올랐네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의 횡보가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고, 네, 암호화폐 관련 상원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만 쏟아져서 정말 저번 리브라 공청회와는 반대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